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미국이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격 전력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가던 유조선이 이란에게 납포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벙커버스터를 아주 다량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이 폭격 전력을 대량으로 지금 긴급 전개시켰다. 그 말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 있는 반다르 아바스 이란 해군 기지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에로우 정말 가장 빠른 극초음속 무기였죠. 미국 공군이 개발했던 에로우 미사일 폐기되는 그런 수순이었는데 이 공군성 장관이 다시 살린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 발트 3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인데, 계람, 납기 지연, 이런 아주 악명이 높은 아주 비싼 독일의 복서 장갑차 추가 구매한다 라는 소식이 있네요. 여기서부터 미국의 오하이오주 한복판에서 러시아의 S-300 그리고 토르 M1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들이 발견되어서 이게 뭐냐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7년부터 89대의 복서 장갑차를 조달 중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납기 지연과 잦은 결함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리투아니아가 당초 옵션으로 걸었던 120대 추가 도입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에서는 독일 업체의 로비와 압력에 정치권이 휘둘리고 있다는 반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항공기 엔진 조달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공장을 풀가동하며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소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엔진 수급 문제에 직면했던 파키스탄에 밀17용 엔진과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탄약 공동 구매에 10억 유로를 지출할 방법을 놓고 한 달 넘게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국 기업에 물량을 몰아줘야 한다는 프랑스, 독일 정부와 다급한 전장 상황을 고려해 조달 가능 국가와 기업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폴란드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올여름까지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포탄 공급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바이락타르 TB2 무인 공격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소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케마케스를 공개했습니다. 사거리 200km, 마하 0.7의 비행속도에 30kg급의 발사 중량의 이 소형 무인기는 복합 센서와 인공지능 유도 장치까지 달렸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노획한 러시아 군사 장비를 종류별로 미국에 넘기고 있다는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하이오주 한복판에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 풀 세트가 식별됐다는 소식입니다. S-300 방공 시스템과 토르 M1 방공 시스템이 철도로 수송 중인 모습이 식별됐는데 진품 여부를 놓고 강론을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리투아니아가 이 복서 장갑차를 89대를 구매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 반밖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납기 지연되죠. 왜? 지금 이 독일의 군수 생산 능력이 완전히 그냥 급전직하해서 아주 그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약속 기간을 못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 들어온 이 40여 대의 장갑차들도 사격 통장치가 분량이 많아서 명중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구동계통,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이런 중요한 구동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잦은 어떤 그 주행 결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또 비싼 100억이 넘는 이런 차량용 장갑차를 야 문제 있어서 안 살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추가로 120대 옵션이 있었는데 그걸 또 옵션 발동해서 또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독일이 노르웨이에게 압력을 줘서 우리 K2 전차에게 모든 시험평가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오파르트 2 A7 선정되게 했죠. 그런 것처럼 이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 여기에서 이 지분을 가지고 후발 나토, 후발 유럽연합에 들어온 이 리투아니아 같은 이런 나라를 좀 압박을 해서 강제로 사게끔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거 참 좋을 텐데. 자, 파키스탄이 밀-17 이 기동 헬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부품을 들여와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부품 공급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올스톱 될 위기에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수출했다는 거예요. 이 밀-17 같은 경우는 과거 냉전 시절 때부터 굉장히 많이 썼던 그 헬기이기 때문에 밀-8이죠. 8에서 개량된 게 밀-17.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 엔진 다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기 부품을 우크라이나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완전 적이죠. 그런데 인도는 러시아하고 군사 교류를 아주 열심히 해오고 있는 나라였고, 파키스탄은 우크라이나와 군사 교류를 쭉 해오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적인 파키스탄을 도와주는 나라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적인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하고는 또 이 친하게 지낸 나라가 러시아예요. 과거엔 소련.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도에게 야, 니들 말이야, 러시아 지금 나쁜 거니까 우크라이나 좀 도와주게. 니들 러시아 천연가스하고 석유 사지 마. 그걸 안 들어줬죠, 인도가. 이때다 하고는 더욱더 많이 사버렸죠.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파키스탄하고 철천지 원수적인데 그 파키스탄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친구인 러시아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싫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파키스탄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면 한번 제고해 보겠는데 저긴 파키스탄을 도와주는 나라인데 이제 이런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인도 나빠 할 거는 좀 아니다라는 이런 역학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자, 이유가 일단 그 10억 유로, 그러니까 뭐 한 1조 4천억 원, 1조 5천억 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일단 1차분으로 포탄 좀 갖다 주고 토탈 한 100만 발 정도의 포탄을 갖다 주자. 이렇게 3월 초에 협의를 했는데 그 1차분 이거 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유럽 뭐 업체들 걸 갖다 줘야지 라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주장하고, 폴란드는 지금 급한데 유럽계도 어딨냐, 빨리 그냥 싹 쓸어서 그냥 갖다 줘야지, 제3국이든 뭐든 이제 한국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갑론을박 벌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뭐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제 전쟁 끝나고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독일, 프랑스의 어깃장 때문에 참 황당하게 이렇게 밀려가고 있다. 1조 4천억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155mm 포탄 기본형으로 한 50만 발 정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풍산에 맡기면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공업 생산 능력도 안 되면서. 그래서 라인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와 독일은 기가 차죠. 이게 정말 실화냐,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바이락타르 TB2 이 드론은 굉장히 작죠. 여기에 들어가는 다시 발사되는 또 드론인데 이게 이제 타격용 드론이에요. 여기에 200km를 날아가는 제트 엔진, 여기 지금 에어 인테크 있습니다. 제트 엔진이 장착되고 200km를 날아가는데 30kg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시클까지 있다. 아니 30kg의 무게, 2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연료를 탑재하고, 그리고 탄두도 탑재해서 뭔가를 또 때리면 또 부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폭약 탄두가 또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시크까지 또 장착이 되어 있고, 제트 엔진 들어가 있고, 200km 날아가는 마 0.7, 그러니까 시속 한 900km로 날아갈 수 있는 연료가 탑재되어 있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마구마구 그냥 던지고 있는 터키인데 이거는 좀 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이겁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복판의 기차역입니다. 이 철도에 이 수송용 기차가 쫙 있는데 토르 M1, S300 이런 것들이 막 실려 있는 겁니다. 러시아 방공 무기들이죠. 그것도 깨끗한 거. 이게 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지금 이 휠은 있는데 바퀴는 없네요. 타이어는 없어요. 아무튼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라고 자세히 보면 뭔가 조금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모급 같기도 하고,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애매한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쓸어와가지고 미국 준 건가? 도대체 뭐야 이거? 어쨌든 미국의 전술훈련, 그리고 폭격훈련 뭐 이런 거 할 때 쓰려고
만들든지 아니면 가져왔든지 아니면 적성 장비 분석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조달해 왔든지 뭐 그런 거이실 텐데 이 진위는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제가 봤을 때는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등장하기만 하면 인류 역사상 최강의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 공군의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우가 사업 폐기 발표 몇 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재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폐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발표됐던 미 공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우 프로그램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시제품 평가 단계를 거친 뒤 전력화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미 공군성이 현지 시각 4월 28일 밝혔습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성 장관은 에로우 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다라며 종합적인 평가가 끝날 때까지 군은 기다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켄달 장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시제품 평가 단계가 진행 중이며 아직 에로우 관련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켄달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에로우 프로그램에서 시제품 평가가 끝나면 사업을 바로 종료할 것이라고 의회에 서면 보고했던 앤드류 헌터 에로우 프로그램 사무국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요. 당시 헌터 국장은 에로우를 실전 배치용이 아닌 기술 실증용이라고 표현하며 시제품 평가가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해당 무기를 조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켄달 장관은 현재 미 공군의 에로우 외에도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 HACM 프로그램도 존재한다며 HACM은 에로우에 비해 사거리와 속도 등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로우는 사거리 1000km, 비행속도 마하 20에 달하는 괴물급 극초음속 미사일로 소개되어 왔지만 기술적인 난이도가 워낙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미 공군은 에로우 대신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HACM에 더 적극적이지만 의회에서는 게임 체인저급 성능을 가진 에로우 사업 지속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의회 보고를 통해 극적으로 소생한 에로우는 2024 회계 연도까지 시제품 평가 단계를 마치고 전력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부디 에로우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늘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B-52 폭격기에 장착하고 5발을 그냥 쏴버릴 수 있는 이런 에로우. 자, 여기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하던 모습인데 이 굉장히 크죠. B-52 날개 이 정도 보일 정도면 굉장히 큰데 이게 1000km 날아가면서 마하 20. 와, 마하 20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못 막죠. 그냥 뭐 번쩍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폭탄, 핵탄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쇠꼬챙입니다. 쇠꼬챙이. 그래서 이 추진체가 쫙 날아가면서 가속을 확 붙여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쪼개집니다. 마치 전차포탄의 날개 안정 철갑탄처럼 외피가 쪼개지고 이제 탄자가 나와서 확 날아가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심이 날아옵니다. 이게 이제 막 20으로 가서 부딪혀버리는데 오직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무게와 속도 아니겠습니까? 속도가 마하 20이니까 이 정도 덩치 크기의 우리 사람보다는 좀 더 크겠지만 이런 덩치의 쇠꼬챙이가 확 날아오면 마하 20의 속도로 날아오면 거의 운석급에 준하겠죠. 그냥 때려버리면 뭐든지 다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미사일이었고 또 이 탄심이 날아오다 보니까 덩치가 워낙 작으니까 요격도 안 되죠. 속도가 워낙 빨라서 요격도 안 되고 또 덩치가 작아서 요격도 안 되고 이런 엄청난 무기인데 이걸 이제 그냥 기술 실증만 하고 안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더니 의회 의원들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강력한 무기 안에 계속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미 공군은 이 에로우가 없으면 미 육군이나 미 해군에 비해서 극초음속 무기의 부분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미 육군이 이제 다크 이글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 다크 이글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또 해군에서
군함에서 발사하는 수직 발사에서 발사하는 이 해군용 다크이글도 개발을 하거든요. 이 공군은 지금 정작 이 에로가 실패로 끝나간다면 자기네들은 해군 육군에 필적할 극초음속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미사일 그러면 사실 또 공군이 주력인데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차고 나가는 이런 상황 같은데 이런 거 그냥 뭐 중국의 서해에서 쏴버리면 바로 그냥 베이징 아니겠습니까? 부디 다시 잘 만들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란이 공해상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유조선을 불법 납포하며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지하시설을 겨냥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대량으로 챙긴 공격 비행대를 중동에 급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내부 정세 불안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란 폭격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각으로 4월 27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특공대에 납포된 마샬 제도 국적 유조선 어드밴티지 스위트호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벙커버스터 투발 전문 기체로 개조된 A-10 비행대를 중동 지역에 급파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4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 국방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미국이 최근 발생한 유조선 납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지역 모처에 특별히 개조된 A-10 공격기 부대를 급파했다라며 이들은 최대 16발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된 기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보안상의 이유로 미국이 중동 어느 나라의 어느 기지에 A-10을 파견했는지 이들이 어느 부대에서 차출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교대가 아닌 긴급 증강 형태로 중동에 배치되었고 다량의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A-10C 공격기 한 대에 최대 16발의 GBU-39 SDB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무장 장착대를 통합하고 실사격 훈련을 마쳤는데요. 이번에 전개된 A-10 기체들 모두 해당 암렉을 장착한 기체들로 알려졌습니다. SDB 유도 폭탄은 2,500파운드의 소형 유도 폭탄이지만 명중률이 매우 우수하고 1.2m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110km에 달해 호르무즈 해협의 UAE 인근 공역에서 투발하더라도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탄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선박 억류 문제를 놓고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으며 서로를 향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갈등이 어떤 상황으로 악화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A-10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A-10에 이렇게 렉 하나에 SDB 정밀 유도 폭탄을 4발씩 장착할 수 있는 거. 그 렉을 4개를 장착했으니까 16발의 SDB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이죠. 110km 날아가는 거. 그리고 이동 표적할 때는 74km 날아가서 이동 표적을 때리는 거. 이제 이건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1.2m를 관통해서 폭발해 버리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뭐 다 작살이죠. 이 A-10을, 이 암렉을 장착한 A-10을 수량 미상, 그리고 어느 기지에 배치된지 미상,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 있는 UAE로 갔겠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 배를 납포했습니다. 이게 좀, 이 배가 뭔가 좀 복잡해요. 일단 마샬 제도 선적인데 회사 소유주도 중국입니다. 중국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선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타고 있는 나라는 또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해군에게 납포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 원래는 쿠웨이트에서 석유를 싣고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배예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란이 특수부대들이 시킹 헬기를 타고 와서 마치 무슨 뭐 대테러 훈련하듯이 레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납포해버렸어요. 여기에 미국이 폭격 무장을 대거 장착한 A-10기들을 긴급 전개시켰습니다. 그 말은 때릴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만약에 10대가 갔다면
160발의 SDB를 동시에 쏠 수 있게 되는데 UAE 영공에서 반달 아바스 해군기지까지 80km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SDB는 110km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동 표적만 해도 74km. 그러니까 그냥 UAE 영공에 딱 떠가지고 내 영공에 있는데 어떡할 거야? 거기 떠서 그냥 쏴버리면은 반달 아바스 해군기지 이란 해군 그냥 한 방에 소멸합니다. 소멸. 그런 무장을 딱 장착하고 갔는데 이란은 니들이 말이야 이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을 들이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체포해 온 거야. 그리고 미국과 UAE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국도 이 회사는 지금도 협상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폭격 무장을 대거 가지고 간 건 때리겠단 말인데 미국은 도대체 그냥 미국으로 올 뿐인데 왜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킬까? 진짜 때리려고 할까? 어떤 상황인지 계속 주시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